뭐야?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집에 가기 싫구나. 1차 함수라고 하죠. 지성아, 자리를 옮기는 게 낫지 않니? 자, 1차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x에 하나 딱 넣었을 때 y 값이 하나로 대응되죠. x에 1 넣으면 y가 2, x에 0 넣으면 y가 1, x에 루트 2 넣으면 y는 루트 2 플러스 1. 어찌됐건 x에 어떤 숫자 하나 딱 대입했을 때 y 값도 딱 하나로 정해지니까 일단 함수인데, 이 함수를 어떻게 1차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단순한 방법, 점을 다 찍어 보는 거거든. 자, x에 일단 0 넣어볼게. 0 넣으면 0,1을 지나고, x에 1 넣으면은 1,2 지나고, x에 2 넣으면은 y는 3, 2,3.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물론 이 중간에 점들이 많이 있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이으면은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야. 무슨 모양입니까? 두 글자. 직선. 왜 너만 대답하지? 지수가 집에 가기 싫니?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1차 함수의 모양은, 그래프의 모양은 직선이거든. 자, 근데 우리가 잘 들어봐요. 얘를 내가 y를 왼쪽으로, 아니 y를 오른쪽으로 내가 만약에 이항을 하잖아.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얘랑 얘는 똑같은 식이잖아요. 똑같은 식인데 얘를 일단 뭐 양함수 표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냥 얘는 딱 봤을 때 함수 느낌으로 일단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함수의 느낌보다는 방정식의 느낌인데, 이 정확한 의미랄까? 정확한 뜻 자체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거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밑에는 1차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근데 사실상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여러분 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x에 1 넣으면 y가 2가 돼줘야겠죠. 1 넣어서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0이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자,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여기 얘를 만족하는 이 xy 순서쌍을 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순서쌍을 해라고 하고, 자, 여기서는 해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1 넣고 싶으면 1 넣어서 y가 2가 되는 거고, 너가 x에 3 넣고 싶으면 그냥 y는 4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똑같은 느낌이긴 한데 다르다는 거죠. 그냥 얘는 이제 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고. 어찌됐건 이 점이랑 이 해는 일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둘 다 일단 이 해를 좌표평면에 점을 찍으면, 이 해라는 건 결국 이 1참수의 점이죠. 이 점을 찍으면,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해를 좌표평면에 점을 찍든, 얘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얘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좌표평면 점을 찍든, 걔들 다 이었을 때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라는 거죠. 모양적으로는 둘 다 직선을 나타낸다, 이거.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이렇게 표현된 거를 또 어떻게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용어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둘 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시고요.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고, 혹은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도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해를 점을 다 찍으면 직선을 나타내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근데 얘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를 일반형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제너럴 폼, 일반형. 그 다음에 얘를 표준형이라고 해요. 쌤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표준형, 스탠다드 폼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 표준이 일단 좋은 게 표준 규격 이런 말 들어봤나? 우리 해외 나가면은 이 돼지코라는 걸 들고 가야 돼요. 영준아 해외 가봤니? 지상 해외 안 가봤니? 일본에서는 이 콘센트가 이건가? 똑같냐? 그럼 하고 써야 되죠. 표준 규격이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보이냐면 지금 내가 깊이 설명 안 했지만 여기 사실 이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모양에서 x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지금 1이 있잖아요. 얘를 이제 기울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y 절편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그게 바로 안 보여요. 맞죠? 그래서 표준형은 기울기랑 y절편이 바로 1, 1 보이는 거고 물론 얘도 그냥 딱 이항하면은 1, 1 느낌이 오지만 서도 일단은 그래서 내가 얘를 일반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에 다 몰려있는 상태를 얘기하시면 되고요. 표준형이라고 하고 하면은 이렇게 y만 2y도 아니야. 무조건 1y일 때 x의 개수가 기울기고 이 상수항이 y절편이거든.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거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하고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어떤 그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랑 y절편이 바로 보이냐 안 보이냐 바로 보이니까 뭔가 표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갈 건 나는 이제 기울기랑 y절편에 대해서 좀 심오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 자, 일단 기울기의 뜻부터 아셔야 돼요.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에요. 이거는 그냥 뜻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약간 어떤 받아들이는 정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봐. 자, y는 내가 2x라는 거랑 y는 1x. 자, 어찌됐건 둘 다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얘 둘 다 그래프 그리면은 직선이거든요. 자, 근데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일단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기울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그럼 2고,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끼셔야 되거든. 잘 들어봐봐. 얘 0,0 지나. 밑에 있는 거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자, 1,1 지날 거고 2,2 지날 거고 3,3 지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날 거고 마이너스 2,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위에 있는 y는 2x 그래프는 내가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자, 0,0 지나고요. 1,2를 지나고요. 2,4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요. 그래프 이으면 이렇게 되거든. 자, 기울기가 클수록 일단 봐봐.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봐봐. 왜냐면 봐봐. 기울기의 뜻이 뭐라 했어 내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그러니까 x가 증가했을 때 y가 증가한 양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거든. 아니 똑같이 x 1씩 증가했다고 해. 얘도 x가 초록색 그래프. x가 1 증가했어. 근데 y도 1이 증가하잖아, 지금. 실제로 점을 대입을 해보니까. 근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x가 1 증가했을 때 얼마가 증가하냐면 y는 2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똑같은 x 한 칸 갔을 때 이 커지는 정도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 증가했을 때 2가 증가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 증가했을 때 1 증가, 1 증가했을 때 1 증가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얘는 1 증가했을 때 2가 증가, 1 증가했을 때 2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는 어떤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영준아 자지 말고 다 알아 이거? 안다고? 대박.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 그리고 기울기 어떤 정서 기울기가 크면 똑같은 x가 증가했을 때 더 큰 y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올라가거든요. 자,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고 합시다. y는 만약에 마이너스 2x. 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얘가 사실 1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기울기를 했잖아요. x가 1 증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2가 증가해야 돼. 그래서 일단 실제로 점을 찍어보면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2x. 자, 0,0을 지나고요.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찍히고요. x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찍히고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에 찍히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에 찍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자, 봐봐. 그러면은 주황색 그래프 봤을 때 이 점이랑 이 점을 비교해봐. x가 1 증가했을 때 y는 마이너스 2가 증가하죠. 아니, 2가 감소했다 해도 되고 음수가 증가했다도 되고 x가 1 증가했을 때 x가 1 오른쪽으로 갔을 때 y는 2가 아니 마이너스 2가 증가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됐다는 거 2가 감소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너희가 이렇게 외웠죠. 그냥 예전에. 자, y는 ax에서 a가 만약에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이유를 너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돼. 뭐라고? x가 증가했을 때 y도 증가했으니까 얘가 양수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 둘 다 양수라는 거거든. 그래서 x 증가했을 때 y도 증가니까 x 증가했을 때 y도 증가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에 그냥 외웠었던 거. 그 다음에 y는 ax에서 만약에 a가 음수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오른쪽 끝이. 그 이유가 뭐다? x가 증가했을 때 y는 감소를 해야 된다. 음수만큼 증가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형태.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형태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거는 기울기가 여러분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절대값이라 하지 말자. 그냥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직선이 5개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수가 기울기 누가 제일 크니? 1번. 기울기 누가 제일 작니?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뭐 y는 5x라고 치면 뭐 얘가 한 4x, 뭐 3x, 여기는 마이너스 3x, 얘는 마이너스 5x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른쪽 끝을 보면은 누가 기울기가 큰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양수일 때도 오른쪽 끝이 지금 얘가 더 위에 올라가 있잖아. 그럼 얘가 기울기가 제일 큰 거고, 자, 얘 두 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얘가 올라가 있잖아. 그럼 기울기가 더 크다고. 마이너스 5보단 마이너스 3이 더 큰 숫자잖아. 그래서 오른쪽 끝을 보고 기울기가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x가 증가했을 때 y가 증가하는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떤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니까 기울기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 그리고 기울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오른쪽 끝만 보면 된다. 오른쪽 끝이 큰 놈이 기울기가 큰 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기울기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취했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붙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잘 안 나오고 그냥 오른쪽 끝 딱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높이 있으니까 이 5개 중에 직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기울기는 넘어갑시다. x절편 아니 y절편. 자, y절편은 뜻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직선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차 함수, 나중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독단적인 그러니까 y절편이 1차 함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 다 있는 거거든요. 없을 수도 있지만 y축과의 교점. 자, 그래서 봐봐.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y축이랑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거든. 여기가 0,1이에요. 그러니까 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에서는 y절편이 1이야. 그러니까 y절편은 얘만 얘기하면 되고 y절편의 좌표를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0,1 이렇게 쓰면 되고 그냥 y절편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1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자, y 절편이란 거는 y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어디 위에 있냐면 y축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다는 건 지승아, 무슨 좌표가 항상 뭐니? x좌표가 항상 0이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기 x 앞에 기울기인데 얘가 10억이든 마이너스 22억이든 어차피 0 대입하면 얘만 남는단 말이에요. y값이. 그러니까 얘가 바로 우리는 그냥 y 절편인 거를 그냥 외웠던 거긴 한데 앞으로는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하시고요. 결론은 뭐야? 표준형에서 이 상수항이 y 절편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제 바로 진도 나가도 되겠다. 자, 처음 시간에 배우는 거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건데 이건 이미 중학교 때 했어. 직선 방정식 작성하기.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 기울기가 뭐랄까 뭐 5고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래. 기울기랑 y절편 줄 테니까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세요. 이거 못하면은 좀 그렇죠. 왜? 이미 위치 지정학적으로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여기 3이 들어가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네, 우리가 이미 형태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위치에다 그냥 대입만 해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점과 자 2,4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인 직방을 구하세요. 자, 한 점 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정보로 일단 최대한 형태, 지정학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쓸 수가 있겠지. 근데 y절편이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k라고 미지수라고 잡고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쓰자 이겁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괜히 줬겠니? 자, 얘가 여기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바로 k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자, 대입해보시면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여기서 k 값이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정보를 써서 얘를 대입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2,7이랑 5,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방. 자, 이번엔 두 점을 줄 테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래.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형태 지정학적으로 여기도 숫자를 못 쓰고 지금 여기도 숫자를 못 써요. 일단은 기울기도 안 알려줬고 y절편도 안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일단 여기 둘 다 못 써. 그럼 일단 기울기를 일단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봐봐. 자, 여기를 2,7이라 하고 여기가 5, 마이너스 2. 자, 그럼 봐봐. 이미 알고 있어. 자, x가 얼마 증가했냐면 2에서 5까지 3이 증가했죠.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x는 3이 증가했고 y는 7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9가 증가한 거거든.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일단 하셔도 되고요. 근데 너희 이미 알고 있어. 그냥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합시다. x끼리 뺀 것분에 5에서 2를 빼. 3. y끼리 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x끼리 빼고 y끼리 뺄 때 이거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빼는 순서는 상관없어. 자, 2 빼기 5 분의 7 빼기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5 빼기 2 마이너스 2 빼기 7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여기에 딱 그 기준을 잡았다면 빼는 그 순서를 뒤죽박죽 하면 안 되고 2 빼기 5, 7 빼기 하던가 5 빼기 2,
마이너스 2 빼기 7 이렇게 하던가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기울기를 구했어. 마이너스 3. 그럼 기울기 구했으니까 형태 지정학적으로 마이너스 3x까지는 쓸 수가 있고 여기는 모르죠. 지금 y절편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y절편 구하기 위해서 뭐 점 원하는 거 대입하시면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를 k라고 둘까? 자, 대입하면은 7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니까 k가 13이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가 있겠다. 자, 네 번째. 자,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x축이랑은 4,0에서 만난다는 거고 y축이랑은 0,-2에서 만난다는 건데 자, x절편 또한 점이거든요. 여기 4라고 줬지만 사실 어딜 지난다는 거냐면 4,0을 지난다는 거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0,-2를 지난다는 거야. 자, 그럼 4번 케이스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3번 케이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 구하시고 기울기 자리 쳐 넣으시고 y절편 k 잡고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애 대입해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x끼리 빼 4 빼기 0, 4. 자, 순서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거 뺐으면 여기서 이거 빼야 돼. 0 빼기 2니까 2.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y는 2분의 1x까지 쓸 수 있고 여기선 플러스 k라고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y절편을 마이너스 2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꿀을 빨 수가 있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승아, 무슨 형? 무슨 형? 일반형이죠? 동네 바보형은 아니겠지. 일반형. 일반형이고요. 잘 봐. 얘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봐봐. 얘랑, 자, 봐봐. 아우! 얘가 표준형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뭐 그렇게 막 찌질하게 이거 가지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재밌는데 좀. 일단 둘 다 내가 얘를 만족하는 여기서는 내가 해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이나 여기를 만족하는 해나 똑같은 거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에요. 그래프 그리면은 얘를 만족하는 해를 점으로 찍어도 걔들이 직선을 이룰 거고 얘를 만족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찍어도 얘는 또 직선이란 말이야. 모양은 직선인데 잘 들어봐봐. 자, 표준형보다 여러분 일반형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 조금 많아.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의 종류가 조금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 자, 여기서 A가 만약에 0이 됐다고 쳐. 여기서.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0이라는 거는 B만 남는다는 거야. 이렇게 Y는 B. 자, 근데 B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Y는 2라고 해볼게. 잘 봐. 자, 그러면 Y는 2.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잘 들어봐봐. 자, Y는 2. 얘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
y좌표가 2인 애들을 죄다 점 찍으면 돼. 자, 0,2, 1,2, 2,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00,2. 얘들 죄다 이렇게. 얘가 y는 2. 얘도 어찌됐건 직선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a가 여러분 0이 아니라고 쳐.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뭐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뭐가 존재해?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지금. 얘가 기울기가 0이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약간 기울어진 정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래 이 표준 중에서는 이런 직선은 표현이 안 돼요. 얘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직선은 여기선 표현이 안 돼요. 별로 안 중요한 거긴 해. 이 표준 중에서는 기울기가 양수거나 기울기가 음수거나 기울기가 0이거나 이런 거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기울기가 없는 거, 얘가 기울기가 무한대거든요, 얘가. 기울기가 없다고 하면 돼, 그냥.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무한대는. 그래서 이렇게 세로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얘는 이 표준형에서 나타나지 않아. 왜? 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아, 상관없긴 하나? 왜냐면은 이 세로축이라는 건 여러분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는 1. 자, 이거 봐봐.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쌤 뭔가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근을 구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근을 표현할 때 x가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x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내가 y는 이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 그릴 때 y좌표가 2인 애들 쫙 모아놓은 거라면 여기선 x좌표가 1인 애들 1,0,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1,1, 1,2, 1,100 얘들을 죄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려면은 y가 0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y 앞에 어떤 개수가 붙어가지고 뭐 여기 만약 a가 있다고 쳐. a가 딱 0이 돼버리면 얘가 죽을 거니까 x는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축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y를 죽일 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근데 여기선 달라. 여기선 만약에 봐봐. a가 만약에 0이야. 얘가 죽겠죠. 그러면 y는 뭐가 나오겠지. c 넘기고 이거 b 나누시면. 그러면 얘는 y는으로 시작하는 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 a가 0이 돼버리면. y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b가 0이 돼서 ax 플러스 c는요 이렇게만 남아서 얘 이항한 다음에 어떻게씩 정리하면 x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얘도 직선의 방정식 이 세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a랑 b가 둘 다 0이 아니야. 얘랑 얘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기울기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실제로 기울기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모든 형태의 좌표 평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 기울기가 0인 거, 기울기가 없는 거 이런 거 싹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쌤 방금 한 거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몰라도 됩니다. 자, 지승아, 이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세요. x는 2죠. 자, 수아야, 이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세요. y는 마이너스. 그 얘기 한 겁니다. 뭐 이걸 외워야 될까요, 여러분?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x.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보자마자 세로축은 x좌표가 다 똑같겠네?
근데 x좌표 하나 딱 지나는 점에 x좌표가 딱 2네? 그럼 얘는 모두 다 x좌표가 2니까 x는 2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횡으로, 가로로 간다면은 y좌표가 다 똑같은 게 일단 보이고, 하필 지나는 점에 y좌표가 사실 얘는 의미가 없었던 페이크. 얘도 페이크였던 거죠. 어찌됐건 지나는 점에 y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보자. 아, 그만 자 영준아. 집에 가기 싫어? 영준아, x축 다른 이름. x축의 다른 이름 얘기하는데 x절편.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몰라? x축의 다른 이름. x절편 아니냐고? 지수가 뭐겠니? y는 0.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좌표가 다 0인 애들이니까 y는 0.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중학교 때. 자, y축의 다른 이름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x는 0 이렇게 쓰는 거죠. x좌표가 다 0이니까. 그 얘기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정확한 풀 네임으로는 얘가 나타낸 도형은 말했다시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고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제가 나타내는 도형, 여러분 직선도 도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든 좌표평면의 모든 어떤 형태의 직선을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문제 풀 때. 자, 문제 9문제만 빠르게 풀고 가도 되겠지.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 그럼 일단 중점부터 찾자. 자, 마이너스 4랑 6의 중점은 1이고요. 2랑 8의 중점은 5죠. 자, 그래서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방을 구하랍니다. 자, 주어진 정보 최대한 활용하시면 위치 지정학적으로 마이너스 3x까지는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모르니까 플러스 k라고 설정합시다. 자, 지나는 점을 줬으니까 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고요. 자, 5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니까 여기서 k가 8이 나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야, 그냥 두 점 주면 좋겠는데 굳이 귀찮게 또 어떤 두 점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랑 또 5,2. 아무튼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내분점 공식 제대로 외웠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야, 이거는 뭐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내분점 내가 P라고 작성할게. 그냥 내분점 P라고 하고, 자, 3대2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2 3 더하기 2 3 더하기 2 3 더하기 2. 자, 종점의 좌표가 지금 B니까 2, 7 기억합시다. 곱하기 2 곱하기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자, 그럼 얘가 5분의 6이랑 14를 더하니까 20 이렇게 되고요. 5분의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0 따라서 4, 마이너스 6이 내분점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4, 마이너스 6이랑 얼마? 5,2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래. 자, 기울기부터 일단 구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5 빼기 4, 1분의 2 빼기 6이니까 8. 기울기는 8이 되고요. 자, 그럼 위치 지정학적으로 y는 8x 플러스 k까지는 작성할 수가 있고, 어떤 점이 편하나? 5,2 대입합시다. 자, 5,2 대입하시면 2는 바로 40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8. 따라서 y는 8x 마이너스 3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에.
거기 위에 또 두 점이 있답니다. 자, y절편 또한 점이고 x절편 또한 점이니까 x절편이 6이라는 거는 6,0을 지난다는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0,-2를 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부터 일단 구하시면 6 빼기 0, 6분의 0 빼기 2,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y는 3분의 1 x까지 쓸 수 있고 y절편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k라고 둘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에 지금 a, 마이너스 1이 존재한데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은 3분의 1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a가 3이어야 되겠죠. 여기서 a는 3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위에 뭐도 있냐면 4,b도 있대. 4,b 대입하시면 b는 3분의 4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맞나? 3분의 6이죠, 2가.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랑 b를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세 점이 존재한다는 거는 기울기가 다 똑같다는 거거든. 여기가 지금 3,2고 그냥 대충 그리고 여기가 1,-a고 여기는 a,5라는 거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다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직선은 기울기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건데 얘는 기울기 딱 하나잖아요. 근데 얘랑 얘로 구한 기울기나 얘랑 얘로 구한 기울기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자, 얘랑 얘 기울기 구하면 3 빼기 1이니까 2분의 2 빼기 a니까 2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자, 얘랑 얘로 기울기 구하면 a 빼기 1분의 5 빼기 a니까 5 플러스 a. 얘 두 개가 똑같다. 자, 대각선끼리 곱하시면 얘 곱셈 공식으로 바로 처리할게. a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는 10 플러스 2a 이렇게 되고 다 좌변으로 넘겨.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은 0. a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양수 a 값을 구하랬기 때문에 a는 4가 답이 되겠다. 자, 여기서는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딱 이 선분의 중점을 지나야 돼요. 아시겠나요? 어떤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걔가 삼각형을 관통할 거야. 딱 관통했을 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뉠 건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으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상대 대변의 어디? 이 중점을 지나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랑 중점을 지난다고 치면은 지금 무슨 변? 밑변은 당연히 똑같은 거고 밑변이 똑같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 높이도 똑같아요. 지금 높이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밑변이 높이가 지금 똑같아서 높이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밑변이 똑같으려면 이 중점을 지나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봐봐. 어떤 삼각형 ABC가 있대. 자, 꼭지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 선분 BC의 중점을 이 직선이 관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관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중점은 구할 수 있죠? 예, 평균 구하시면 되니까, 예, 미들이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1.
2랑 4니까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바뀌죠.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고요. 자, 기울기 구하시면 1 빼기 2니까 3.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고, 자, 어떤 점이 낫나? 얘 대입해야겠다. 얘 대입하면 4는 3분의 2 플러스 k니까 여기서 k 값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 이렇게 돼야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가 답이 되겠지. 자, 필수예제 6번. 자, A랑 C를 곱했더니 양수라는 건 두 개 부호가 서로 똑같다는 거죠. 부호가 같다. 자, 그 다음에 B, C도 양수래. 야, A랑 C가 부호가 똑같고 B랑 C랑 부호가 똑같다는 건 결국 A랑 B랑 C가 부호가 똑같다라는 3단 논법에 의하여 그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자, 저 상태에선 기울기랑 y절편 다 안 보이니까 이제 좀 처리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 자, b로 나누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일단. 자, 그러면은 자, a랑 b랑 지금 똑같다는 거는 부호가 여기까지는 양수고,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기울기가 일단 음수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 양수죠. b랑 c 지금 부호가 똑같으니까. 거긴데 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절편도 마이너스라는 거야. 자,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내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했고, y절편이 음수라는 거는 y축이랑 음수에서 만난다는 거야. y축이 음수인 부분은 밑에 x축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릴 때 대충 개형을 어떻게 그리면 돼?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서 y축이랑은 x축 아래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2, 3, 4, 4분면을 지나는 거고요. 자, 2번. 일단 요건 그대로 재활용해도 되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자, 여기서 이번에는 a, b가 여러분 음수래. a,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b, c는 양수래. b, c는 부호가 똑같다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a랑 b가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서 음수고, 음수에 음수 달았으니까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거고, 자, b, c는 같은 부호. 그러면 여기까지는 양수일 거고, 양수에 마이너스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형태의 y축이랑은 음수.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1, 3, 4, 4분면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b가 0이래. 쌤, b 여기다 0 못 넣는데요? 분모에 0 어떻게 넣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되시겠죠. 자, 그럼 ax 플러스 c는 0 이렇게만 남을 거고, 식 정리하시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ac가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어. ac가 양수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양수라는 거고, 얘가 음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x는 마이너스 1. 얘도 내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y축이랑 평행하도록 이렇게. 왜? x좌표들이 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는 2, 3, 4분면을 지난다. 자, 세 문제 남았는데 이 세 문제들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자, 얘가 일단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항등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K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K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항등식을 얘기하는 한글 세 글자가 있어요. 두 번째, 세 글자로 임의의. 말도 어렵다. 두 글자로 모든. 그러니까 모든 K 값에 이런 말이 나오거나 임의의 K 값에 이런 말이 나오거나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자, 항등식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풀어봅시다.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3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요. 자, 이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자, k에 대해서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y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자, k 값에 관계없다는 말은 k의 개수도 0이 돼줘야 되고 k의 개수가 아닌 상수항도 0이 돼주면은 얘가 항상 성립을 해요. k 값에 상관없이. 봐봐. k가 15억이어도 얘가 0이면 0이고요. 얘가 0이면 0이에요. 0 더하기 0은 0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k가 0이면 여러분 xy에 뭘 넣어도 성립을 한다는 거죠. 대신 얘 두 개가 0이 돼줘야 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y도 0이어야 되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도 0이어야 돼. 두 개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동생한테 시켜도 되겠다. 너무 쉬운데? 자, 마이너스 x 넘겨서 여기서 3y는 x 대입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x 대신에 3y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소거법으로 안 하고 가간법으로 안 하고 대입법으로.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3y 들어가니까 6y 빼기 y니까 5y 빼기 5가 0이라는 거고 y 값은 여기서 1이 나와요. y가 1이니까 x는 3이에요. 아,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여러분 k가 10억이든 k가 20억이든 이 3,1을 지난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3,1이 무조건 해가 되는 거고 직선의 입장에서는 3,1을 지나는 거고 내가 해랑 점이랑 똑같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다 0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야, 이제 중요한 두 문제 남았네. 아,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성을 바꾸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래. 이야, m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일단 둘 다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고 쳐. 두 직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어디서 만나는 거야 지금? 3, 4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일단 두 개 봤을 때 뭘 먼저 그려야겠니? 왼쪽 걸 먼저 그려야 돼. 왜? 오른쪽에는 지금 미지수가 m이 잡혀 있으니까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일단 이 그래프는 지금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자,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x절편 찾자. 자, x절편 찾자. y에 0 넣으면은 x가 2여야 되죠. 그러니까 x절편은 똑같이 2네. 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잘 들어, 여기서. 일단은 미지수가 없는 거를 그래프에 그립니다. 아,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오면 제가. 안 나온 걸 못 봤어. 그리고 좀 어려워요. 생각할 게 많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미지수가 있는 이 직선 있잖아요. 얘가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거든요. mx 빼기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얘가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m 값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내가 말했죠. m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m에 대해서 항등식이니까 m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각각 0이 되도록 하는 값.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 y는 1. 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1을 m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뭐가? 오른쪽 그래프가 일단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풀이법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나. 뭐라고?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 얘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식 좀 정리를 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y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러니까 표준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봐봐. 그러니까 이 m에 따라서 여러분 기울기가 m 값이잖아.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무조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지금.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난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 m 값에 따라서 m 값이 만약에 양수면 뭐 요쯤 되는 거고 음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m이 0이면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m 값에 따라서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기울기가 작아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작아져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근데 얘가 원하는 건 여기서 만나라는 거고 여기서 1사분면에서.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이 여기랑 여기를 지날 때의 기울기 어떤 기울기가 있겠죠. 이 기울기 마이너스 1,1이랑 2,0을 지날 때의 기울기 뭐가 있겠죠. 그 사이에 기울기가 존재해줘야 돼요. 얘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되고 얘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지. 왜? 여기서는 지금 Y축에서 만나기 때문에 1사분면, 2사분면 그 어느 사분면에서도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축 위에서 만나면.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1이랑 2,0이랑 이 두 점을 이었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기울기 m값이 커야 되고 마이너스 1,1이랑 0,2 얘의 두 개를 이었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져야지. 그래야 요 안에서는 얼마든지 교점이 1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기울기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1이랑 0,2의 기울기. 자, 0 빼기 1, 1분의 2 빼기 1이니까 기울기 여기선 1. 자, 얘랑 얘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마지노선 제일 딱 2 빼기 1이니까 3분의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에 기울기 m값이 이렇게 존재를 해줘야 1사분면에서 만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78번)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내가. 왜냐면 100% 한 문제 풀어서 너희가 약간 안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할 거는 얘를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자, x랑 1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y절편 마이너스 1. 자, x절편은 y 0 넣으면 되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쟤는 변하지 않아. 딱 이렇게 있는 혼자 있는 직선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무조건. 자, m으로 끌어내면 x 빼기 1에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 즉 x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 1, 마이너스 1. 여기를 무조건 지나. 근데 3, 4분면에서 만나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4, 4분면. 그러면은 얘랑
얘를 이었을 때 얘가 마지노선이고 얘랑 얘를 이었을 때 마지노선이야. 그 사이에 존재해줘야 돼. 요 사이에 요거랑 요거 사이에 존재를 해주면 3, 4분면에서 교점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 자, mx 넘기고 마이너스 m 넘기고 1 넘기면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m이에요. 아까는 m이었지만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거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데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방금 말했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요 사이에 존재해줘야 된단 말이야. 요 사이에 기울기 마이너스 m,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죠. 마이너스 m 여기에 존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주황색 기울기부터 찾아볼게. 자, 내가 말했어. 자, 여기 지금 0,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 지금 1, 마이너스 1이야. 지금 y좌표가 똑같잖아. 이렇게 가잖아. 얘는 기울기가 0이에요. 내가 얘는 수직으로 꽂으면 얘는 기울기가 없다고 했고요. 이렇게 가면은 기울기가 0입니다. 이 횡으로 가면은. 자, 그 다음 노란색의 기울기 찾겠습니다. 노란색의 기울기. 마이너스 1, 0이랑 1, 마이너스 1의 기울기. 자, 1 빼기 1,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져야 3, 4분면에서 만날 수가 있겠다. 뭐가? 이 기울기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적어야 돼. 자, m의 범위를 구하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다 곱해서 부도 방향 바꿔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생각할 게 많죠. 그냥 막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도 중요한데.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내가?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 이거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느끼는, 이해하는 학생 50%도 안 될 겁니다. 진짠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직선이 있고요, 여러분. 또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서로 다르네요, 지금. 자, 그럼 교점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야, 여러분, 기울기가 여러분 다르면은, 똑같으면 절대 교점이 발생 안 해요. 물론,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아 버리면, 수많은 교점이 깜짝이야. 수많은 교점이 생기겠지. 근데 기울기가 다르면요, 여러분. 기울기가 다르면 딱 교점이 하나가 딱 발생하거든. 봐봐. 두 직선에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당연히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졸라 많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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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많겠죠. 뭐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무수히 많거든요. 자, 근데 잘 들어봐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일반화 시켜서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란 직선이 있고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일반화했어. 자, 이 두 직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대. 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잘 들어. 자, 무조건 앞에 하나 일단 써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그냥 사회 부정자가 아니면 그냥 얘를 먼저 쓸 겁니다. 플러스 무조건 k 마음에 안 들면 뭐 x라던가, x는 쓰면 안 되고 뭐 s라던가 뭐 t라고 하던가. 근데 k를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이대로 쓰면 돼. 근데 왠지 알아야겠죠. 이거 자체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지, 당연히. 뭐, x제곱이 있니? 뭐, y제곱이 있니? x제곱이 생기면은 뭐, 이차함수로 바뀌겠지만, 직선이 아니겠지만, 아니, 이거는 아무리, 어차피 k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개한다고 해서, 뭐, x의 차수가 바뀐다거나, y의 차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긴단 말이야. 잘 들어. 이렇게 쓰는 순간 얘가 의미하는 게, 얘랑 얘의
주황색, 노란색. 이 주황색하고 노란색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지 않니? 걔를 의미하는 게 얘라고. 왠지도 알려주겠지만. 자, 그리고 이 K 값이 만약에 뭐 1, 2, 3, 뭐 루트 2 이렇게 하나 딱 정해지잖아? 그러면 얘가 딱 하나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K가 지금 막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다 될 수 있는 거야. 얘를 지나는 모든 직선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왠지 알아야겠지. 잘 들어봐. 자, 주황색 그래프 이렇게 지나가고 노란색 직선이 지나가. 자, 이 교점의 좌표를 여러분 내가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알파 콤마 베타는 이 주황색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여러분 노란색에도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얘를 여기 대입하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여러분 요 식에다가 등식 보지 말고 요 식에다가 이 알파를 x 대신에 대입하고 베타를 y 대신에 대입하면 이 전체적인 값이 얼마? 0이 된다는 거야. 왜? 아니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알파 콤마 베타를 여기 아래도 대입해도 0이 되거든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어떻게 쓴다 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하나 쓰시고 그다음 플러스 무조건 k의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k배 해서 더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잘 들어봐봐. 얘도 어찌됐건 형태적으로 직선이야. 왜 형태적으로 직선이라고? x제곱이 생긴다거나 y제곱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해봤자 어차피 정리해봤자 뭐 x 플러스 뭐 y 플러스 뭐니까 얘는 내가 뭐라 했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직선이야. 직선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k 값에 상관없이 얘를 지나. 왜? 자, 내가 이거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 했어? 0이 된다고 했어. 왜? 애초에 여기 위에는 점이니까 얘는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 얘가 0이라는 거죠. 이거 대입하면. 이거 대입해봐. 얘 0이죠.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도 대입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K가 10억이든 20억이든 마이너스 50억이든 얘를 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형태적으로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무조건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K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딱 하나로 정해진다. 쌤, 이렇게 정말 알아야 될까요? 문제 푸는 것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내가 말했죠. 한 30%밖에 이해 못한다고. 앞으로 근데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자, 문제 풉시다.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일단 이거는 중학교 2학년도 구해요. 첫 번째, 중2 솔루션으로 갑시다. 중2 솔루션.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실제로 구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연립 방정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저 교점을 구해버리는 거야. 자, 2x 빼기 1, y네. y 빼기 1은 0. 그 다음에 x 빼기 y 빼기 3은 0. 자, 연립 방정식으로 교점을 찾는 거고요. 자, 빼시면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가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와.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니까 얘가 플러스 5가 돼줘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돼요. 따라서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거. 일단 교점을 찾으시고요. 연립 방정식으로. 근데 이렇게 안 풀어요. 고등학생들은. 그 다음에 얘랑 몇, 2,2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 이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기울기 먼저 찾읍시다. 2 빼기 빼기 2. 4분의 2 빼기 빼기 7. 5, 7. 자, 기울기 4분의 7이고요. 자, 그럼 y는 4분의 7 x 플러스 k 이렇게 둘 수 있고요. 2,2 대입합시다. 2,2 대입하면 2는 2분의 7 플러스 k니까 얘가 2분의 4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자, 근데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답 적을 때 웬만하면은 일반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4를 곱합시다. 4 곱하면 4y는 7x 빼기 6 이렇게 되고 다 넘기시면 7x 아니네, 얘를 넘겨야 되네.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자, 얘가 일단 중2스럽게 푼 거예요. 실제로 교점을 연립방정식으로 푼 다음에 그냥 2점 나왔으니까 직방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번에 고1스럽게 풀면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내가 말했죠. 그냥 더하시면 된다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k 한 다음에 뒤에 거 써. 순서 상관없습니다. 요 앞에다가 x 빼기 y 빼기 3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있는 대로 갑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써버리면 이거 자체가 얘랑 얘를 지나는, 아니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될 수 있는 후보, 그런 상태인 거야. 근데 또 얘가 하필 어딜 지나? 얘랑 얘의 교점이 아니라 또 2,2를 지난대. 2,2 대입합니다. 자, 2,2 대입하면 4 빼기 3이니까 1 플러스 2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는 0. 따라서 여기서 k가 3분의 1이 돼. 그래서 구한 k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대입을 하면 지울게요 좀. 구한 k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y 마이너스 1은 0. 양변에 3 곱하시면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동류항 처리하시면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답이 똑같이 나오죠. 자, 80번인데, 자, 두 직선의 교점. 야, 이거 보지 마시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 선생님이 말했다. 두 개를 그냥 K배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안 돼. 왼쪽에 싹 다 몰아놓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으로 보셔야 돼요. 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배 해라 했다. 얘는 다 몰려있네. 이거 자체가, 이렇게 식을 쓴 것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 하나인 거고,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또 어딜 지나? 아, 원점을 지난다네. 그래서 0,0 대입하시면 K값 나오고, K 대입하시면, 식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81번도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풀어요, 중학생들이. 왜? 아, 그럴 수 있지.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구한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진짜 분명 나온다니까. 그렇게 실제로 교점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얘랑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그냥 그대로 쓰시고, 무조건 플러스 K배에 하나를 뒤에 써라. 자, 원래 같았으면 점을 하나 더 줘서 대입해서 K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기울기를 줬네? 의미 없어. 자, 4x 빼기 3y 플러스 5 플러스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7k 이렇게 되는데, 자,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상수항은 기울기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상수항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4x kx x로 끌어내, 안녕? 앉아있어라. 자, x로 끌어내면 4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2ky 그러면은 2k 마이너스 3y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울기는 얘를 1로 넘긴 다음에 얘로 나눌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붙이고 얘로 나누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왜 넘어갈 거니까. 기울기라는 건 이 1y일 때 x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 넘기고
얘로 나누면 딱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 넘긴다는 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를 2K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기울기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저거 방정식 푸셔서 K 값 찾으시면 되겠죠.